결국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게 되었습니다. 자, 여야 간의 정치적인 합의가 정말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게 미뤄지고 미루어지다가 어제 12월 22일 목요일 오후 늦게 금융투자소득세 유예가 확정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속보가 나오는데 제목에 보면 주식 양도세는 현행 유지라는 추가적인 첨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유지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 여름에 기재부에서 세제 개편안을 이야기할 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고 몇 가지 좀 불합리한 부분을 좀 수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시를 했었는데, 이게 작년하고 똑같이 유지가 된다? 이게 참, 금투세 유예는 환영을 하지만 이 부분이 참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오늘 당장 주식시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오늘 증시토크에선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토크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중간에 빠지시면 중요한 핵심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주십시오. 자, 대주주 양도세, 요게 이제 현행을 유지한다. 그렇게 이제, 어제 보도자료 등에 나와 있었죠. 금투세는 2년 유예가 확정이 되었으니, 이게 사실 금융투자소득세, 요것도 좀 손봐야 될 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2년 동안, 좀 이제 손 볼 거 손 보고,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두 만족할 수준으로 제도적인 부분이 개선된 후에 시행되면 오케이죠. 그런데 대주주 양도세 기준 요거 10억 원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합의를 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게 참 찝찝한 부분을 많이 남깁니다. 왜냐? 지난 여름 7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서 세제 개편안을 언급을 할 때, 금융시장 관련해서 종목당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요,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가족 합산입니다. 가족 합산. 이게 이제, 일단, 직계 좀비속 위아래, 위아래.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 배우자, 다 포함이고요. 자, 그리고, 요게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배우자의, 장인장, 어르신, 다 포함이라는 얘기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게 뭐 소액으로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좀 쩐이 많아서 우연히 나랑 같은 종목에 투자했는데 이분이 한 10억 원 넘게 투자했다 그러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연좌제도 아니고 참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거 남겨두고 10억 원 기준도 남겨두고 뭐 금투세만 유예하게 됐어요. 이게 참 시장에서는 이게 100억 원은 아니겠지. 그래, 여기 이제 여야 간에 딜이 있으니까 뭐 한 30에서 50억 정도에서 뭔가 합의가 있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여기 10억?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됩니다. 왜냐, 시장에서 투자자분들 중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분은, 좀 이제, 지금 여야가 진행하는 거 보니까, 이게 좀 골치 아플 것 같다 하면서 이제 미리 좀 손쓴 분도 있으시겠지만, 좀 이제, 좀 상향될지도 모르지, 뭐. 요런 기대를 하셨던 분은, 갑자기 3거래일 만에 초과된 물량을 정리하거나,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원을 초과하는 물량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이게 뭐야 더러워 하면서 다 던져버리셔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자, 여러분들 오늘 장 초반부터 느끼셨을 거예요. 뭐 오늘 주식시장이 좀 무거웠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위에 이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한번 봐주시고요. 아래쪽은 코스닥 스몰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 뭐 그런 대로 오케이 그럴 수 있어. 뭐 미국 하락했잖아. 오케이. 그런데 코스닥 스몰뿐만 아니고 코스피의 스몰 종목 또한 장중 내내 무겁게 흘러가더니 장 후반 들면서 전저점을 또 빡빡빡 깨버리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났냐?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해당되는 투자자들이 뒤늦게 소식을 접하거나 혹은 이렇게 계산기 두들기다 보니까 나는 해당이 아닌데 뭐야? 내 배우자가 뭐야? 합산했더니 넘어가네?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 분들, 뒤늦게 아시는 분들이 이제 패대기를 칩니다. 문제 뭐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충격이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스몰캡 같은 경우,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거래 대금이 얇잖아요. 예? 하루에 뭐 몇 천만 원 정도 내지는 뭐 몇 억 정도 거래 대금인 종목들 같은 경우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해당되는 투자자들이 나 뭐 A 종목 가지고 있었는데 야 나 이거 일단 팔고 저 대주주 양도세 기준엔 피해야 되겠다고 매도를 탁 하는 순간 뭐 하루에 거래 대금이 몇 천만 원인데 10억이 쏟아졌다? 어떻게 돼요? 가격 충격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 3거래일 만에 소화시켜야 되다 보니 자, 오늘 장중에 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변수로 부상을 했습니다. 물론 12월 초부터 해가지고 여야 간의 합의가 막 시끌렸고 뭐 이게 계속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미리미리 좀 뭐 비중을 줄이거나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이제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야, 그러다 보니까 배당락 전날인 12월 27일까지 화요일이죠. 이때까지 시장에 수급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금투세는 유예가 확정됐으니까 이건 머릿속에 지우셔도 돼요. 자, 그런데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같은 경우 매년 하반기 특히 연말에 가까우게 되면 주식시장을 왜곡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2013년 이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눈 소형업종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코스피 지수 대비 상대 수익률 평균값을 표시를 했는데요. 자, 이게 청색 막대가 상반기, 주황색 막대가 하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상반기 때는 소형업종이 코스피 지수보다 우위에 있습니다만, 자, 하반기에는 열 위에 있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올해 그러한 모습이 또 노골적으로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 매년 하반기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에 의해서 증시가 왜곡되는 그러한 현상이 매년 반복되어 왔어요. 이건 좋은 모습이 아니죠. 주식시장이 효율적인 시장으로 향해 가야 되는데 왜곡된 흐름? 이건 비합리적인 시장이란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게 매년 연말마다 나타난다? 이건 주식시장이 발전하는 과정에선 그닥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마이너스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100억 원으로 상향됐다면 2013년 이전 수준으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 충격이 좀 덜해질 수 있었는데 앞으로 2023, 24년에도 또다시 이러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12월 27일까지 스몰캡 이제 완전히 아작나겠구나.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나. 저도 걱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에 장 후반까지 쏟아진 스몰캡의 분위기 보게 되면 뭐 그닥 그렇게 좋지 않죠. 참 무겁게 흘러갔고 장 후반까지 제가 봤더니 지금 이게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자, 코스닥 스몰 지수인데, 와, 이게 장 마감까지, 예, 좀 심각하게 밀려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아, 참, 이거 보면 좀 무겁긴 합니다. 자, 그런데 그나마 위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위안이 있어요. 뭐냐, 하나는요, 일정 부분 12월 초부터 선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번 금투세 유예 결정 과정에서 여야 간의 합의가 너무 지연이 됐어요. 예, 이러다가 파토 나겠네? 이런 분위기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투자자 중에는, 아이, 시장도 안 좋은데, 나 몰라. 그냥 팔아. 하면서 먼저 그냥 팔아버리신, 예, 좀 이제 거의 투자자분들이 계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담이 뭐 일시에 완전히 다 몰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나마 하나의 위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 이것을 역이용하는 투자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 12월 초부터 해가지고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좀 뒤늦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인 거 알고 매도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지금 3거래일 동안에 급하게 패야 됩니다. 매물을. 예, 마치, 예, 요즘 아파트 가격 하락하니 급한 매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거의 매년 반복돼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역이용하는 투자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금융투자입니다. 요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매년 다루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12월 27일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배당, 예, 그리고 배당락을 이용한 차익 거래를 해요. 그래서 배당락 전에 주식을 쭉 삽니다. 쭉 사는데, 만약에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훅 빠졌다? 그러면, 아니, 배당 수익률 측면에선, 플러스 알파 요인 아니겠습니까? 땡큐 베리 마치죠. 그리고, 배당락이 생각보다 덜할 가능성이 커져요. 그러면은, 이게 차감하면은 실제 수익률이 단 며칠 만에 엄청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환산하면 쏠쏠하죠. 그렇기 때문에 차익 거래가 매년 있어 왔어요. 자, 금융투자 수급 최근 며칠 보면 열심히 사고 있죠. 예, 또 다시 올해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도 또 다시 매수하고 있을 거예요. 자, 역이용하는 투자자 하나가 바로 이거고요. 역이용하는 투자자 두 번째는 바로 연초 효과를 노린 수급입니다. 자,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해서 매도한 자금은 잠시 시장을 떠나 있지만 배당락 이후에, 예, 배당락 이후에 주주가 확정이 되죠. 예, 배당락 발생하면 12월 28일 기준 결제된 주식, 12월 28일 기준 배당락이 확정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예, 주주로서 확정이 됩니다. 12월 27일까지 보유하거나 사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2월 29일에 결제가 되고, 예, 주주가 확정이 되게 됩니다. 말이 너무 뺑뺑 돌아갔네요. 자, 주주가 확정되고 난 다음엔, 나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이게 확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엔 다시 사들일 명분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연초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앞서서 상반기 때 스몰캡이 상대적인 우위에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자, 그 앞페이지 가기가 좀 힘드네요. 예, 아까 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효과를 노린 수급이, 예, 저가 매수로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작년까지 보게 되면 오히려 12월에 예상외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어디서? 스몰캡에서. 그래서 이러한 효과 감안을 한다면 그나마 위안을 가져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12월 27일까지 앞으로 2거래일 남았는데 좀 조용조용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개별 종목 단위에서는 어이없는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면서 시장, 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 결국은 증시를 왜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증시를 좀 피곤하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대주주 기준 드라마, 예, 재벌집 막내 아들의 진도중급은 돼야지 대주주 아니겠습니까? 참 씁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립니다. 115차 정기 세미나가 다음 주 목요일 12월 29일 목요일 저녁 7시에서 9시 유튜브 라이브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구독하고 알람 설정 해 놓으시면 다음 주 12월 29일 목요일에 유튜브 라이브로 세미나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그날, 예, 저녁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우리 애청자님들의 후원 감사 인사 드립니다. 슈퍼땡스 주신 우리 애청자님들, 예,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요. 짝수달마다 라이브로 세미나 진행할 때 슈퍼챗 주시는 우리 애청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주말 편안히 보내시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